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리플코인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리플에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자, 비트코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 흐름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장중에 마이너스 8%나 크게 좀 빠지고 있죠. 페닉셀까지 동반되면서 자,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내일이죠. 내일 새벽 3시에 미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금리나 가능성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하락세가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준이 금리를 아예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퍼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 위험 자산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내일 새벽 3시 금리 결정을 하고 그 3시 반에는 FOMC 기자회견이 지금 열리게 되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내놓는지에 따라서 자, 우리 코인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만 이 금리 발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동결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코인시장이 크게 출렁이다기보다는 자, 바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계속해서 순유출이 5일 연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자, 9,320만 달러나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유출이 발생했는데, 자,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경우는 여러분 1.5%입니다.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다 보니까 이 다른 저렴한 상품을 찾아서 지금 현재 갈아타기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매도 행렬인 것이죠. 자, 블랙록의 IBIT 같은 경우는 0.25%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수수료를 찾아서 현재 이동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홍콩의 ETF가 어제 날짜로 지금 거래가 시작이 되었죠.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수수료 면제를 하는 그런 업체까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다른 이제 고가 상품들에서 홍콩 쪽으로 또 이동하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리 오래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ETF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규모 또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도 행렬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역대급 자금들이 우리 코인시장에 다시 한번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어떤 악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자, 최근에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7만 달러 돌파했죠. 자, 그에 따라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흐름에 절대 현혹되시거나 흔들리실 필요 없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과 SC의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해당 소송 판사는 SC에게 29일까지 답변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 자, 이 명령은 이 소송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앞서 4월 22일 리플은 SC가 새롭게 제출한 전문가 자료에 대한 기각 신청을 제출하면서 SC가 지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늦게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 개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SC의 답변이 29일 날 오픈이 됐습니다. 자, 해당 내용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 SC 측에서는 자, 리플이 이 사건의 약식 증인으로 채택한 SC 측의 전문가 바로 안드레아 폭스의 증언을 기각을 하려는 리플의 신청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이 전문가가 이제 증언을 제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 이는 진작에 공개돼서 하지만 자, SC는 이 해당 전문가의 진술이 리플의 재무 기록을 요약한 것일 뿐이고 전문가 증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C는 이 전문가의 진술에 대한 리플의 가처분 신청이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고 자, 제공된 재무 기록에서 나온 간단한 수학적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떤 합의에 대한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 자, 리플의
이런 이의제기에 반박성 그런 답변서만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판사의 성향 또는 판사가 이 원고 또는 피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판사는 사라내범 판사인데 이 현재 SC 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 그 과거 행보를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SC 측에서 리플 측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자료 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 내범 판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SC의 요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SC 내부에서 이 변호사들이 작성한 메모가 나돌았는데, 자, 이 메모에서도 리플의 증권성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사라내범 판사는 해당 메모에서 변호사들이 SC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자, 만약 메모가 작성됐을 당시에 S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했다면 그들은 그때 당시 상행하는 집행 조치에 나섰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도 SC가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을 사라내범 판사가 계속 지적을 해 주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내범 판사가 리플과 SC에게 합의회의 일정 조율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좀 중대하긴 하지만 너희들 빨리 합의로 마무리를 지어라 라는 그런 의중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SC는 지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늦게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라내범 판사도 이 SC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매우 촉박하게 제시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 하면 사라내범 판사는 SC의 굉장히 좀 불성실하고 불분명한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해서 조금 짜증 섞인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SC가 리플에게 20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 측은 법원에 1,000만 달러가 적정하다라면서 민사 벌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리플 측이 1,000만 달러로 낮춰 부를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가 있죠. 자, 바로 작년에 SC와 아론 고벨사가 소송을 벌였는데, 자, 이때 당시 SC가 패소를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SC는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미국 법원이 이 아론 고벨사의 행위로 인해서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SC 항소 요청을 기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리플 측의 변호인은 이 아론 고벨사에 대한 SC의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면서 SC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고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S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자, 리플사 역시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S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 달러로 낮춰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거 SC의 패소 판례가 리플 측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리플의 5월 반등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리플이 1달러 돌파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1달러면 현재 구간에서 한 2배 정도 상승력이죠. 자, 리플은 최근 계속되는 법적 공방과 시장 변동성의 압박에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4천만 달러 규모의 신호가 매수 세력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리플의 미결제 약정은 7%대 감소하긴 했지만 이 가격 하락률 12.5%보다 느리게 줄면서 잠재적인 강세 심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리플의 장기 전망에 대한 자신감과 매도자들의 피로감을 나타내면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낙관론을 좀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시장 상황과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과거 추세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리플의 잠재적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례로 이 아마 패널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향후 3개월 동안 리플이 흥미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고 예상 목표 가격은 1달러로 현재 구간 대비 100% 랠리 잠재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측은 지난 2013년과 17년 이 기간 동안 관찰된 패턴을 연상시키는 주요 지선과 리플의 가격 움직임이 일치하는 과거 패턴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핀 볼드는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지난 2013년과 17년 사이에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났고, 이 수렴 구간의 고점, 이제 고점의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이 곧 저항선인데,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 수렴 패턴이 현재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리플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각 수렴 패턴 구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예,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요. 이 모이다 보면은 상방이나 하방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분석가들이, 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억눌려 왔었던 이 모멘텀이 이제 수렴 패턴, 이제 수렴 구간에서 폭발하게 되면서 과거의 역사를 또 한 번 반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은 현재 여기에 소송까지 이제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 하면, 이런 기술적인 분석과 이런 호재로 인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벌써부터 이 개인 투자자들의 확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보유 지갑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최근 리플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의 확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센티멘트에 따르면, 자, 리플의 토큰이 최소 1개에서 최대 100만 개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지갑 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자산 보유량 증가는 시장 참여자의 확신 증가를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만 개라고 한다면 이거는 개인보다는 오히려 고래 세력들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지갑 수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들과 고래 모두 다 리플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구나, 계속 매집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한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유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월 10일에 미국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굉장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자,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현물 ETF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금 흐름은, ETF 자금 흐름은 바로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 주도한 것이고, 진짜 기관과 자산 관리자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조금은 걸립니다. 자, 이 매수 채널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자, 검토 기간 이후에는 수요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비트코인이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 역대 신고가 행진을 펼쳐나갔던 이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기관들이 아니었고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조차하지 못한 아직까지 매수 대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 하면 이 정도의 상승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 거고 역대급 폭등 흐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인장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다,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 이런 코인장의 방향성 꼭 이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리플도 현재 이 소송이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소송이 끝이 나게 된다면 이제 그동안 못 봐왔었던 이 낙수 효과를 엄청나게 톡톡히 보게 되면서 또 한 번 연쇄적인 폭등 흐름 전개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